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7월 4주차 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호 경마 대망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겠죠. 항상 모든 경마에서의 모든 하루가 중요하지만 1호 경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토 경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호 경마 잘하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죠.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7월달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돼 이어서 좋은 내용들을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지난주는 개인적인 사정상 방송을 조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때 또 급성 장염이 오면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시달리고 계속 설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됐었어요. 그래도 금요일날쯤 오전쯤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예상은 진행했었는데 이제 좋은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만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승리를 안겨드리기엔 부족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제가 제 컨디션을 유지 못해서 성적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과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네, 제가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꾸준하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좋은 성적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건강도 이어나가면서 좋은 모습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2개의 경주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내용들 참 좋으니까 역시 현장에서 활용을 해주신다면 적중과 환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 일요 경마에서 좋은 방송 내용이 있었었죠. 킹삭스 기억나시나요? 킹삭스 부산 추천 2주 전 6경주를 공개 추천으로 가져가서 당일 인기 1위였던 킹삭스는 2년 8개월에 나온다. 무조건 불안하다. 팔려주면 꺾자.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도 당연히 꺾어내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적중도 드렸고요. 몇 등 했습니까? 킹삭스. 꼴등 했습니다. 그만큼 경주 분석 자체의 내용과 정보와 의지 자체가 축약된 지금 전개도 내용들이니까요. 활용해 주신다면 그 이상의 모습들 계속 인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일요 경마도 준비된 내용들 좀 더 확실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추천 경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요 부산 3경주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경주와 6경주, 8경주 총 4개의 경주가 승부처로 진행이 될 텐데요. 8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고요. 이제 부산 3경주를 공개 추천 경주로 가져갈 겁니다. 전개도로 당일 마필들의 흐름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4경주, 6경주, 8경주 4개 경주 모두 내용들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복마 대결인데 누가 가장 준비가 좋았는지만 알고 붙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6경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입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 더욱더 매섭게 준비한 마필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그 마필 가지고 붙어주신다면 환수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경주 이제 후반부 마무리 추천 경주 같은 경우는 9마리가 뛰는데 그중 6마리가 입상권이에요. 중심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집중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전개와 정보까지 확인을 된다면 충분히 압축이 가능한 경주였기 때문에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 잡았는데 내용 좋으니까요. 8경주 확실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그리고 4경주와 6경주 후반부 마무리 8경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경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경주는 부산 3경주와 7경주입니다. 공개 추천으로 이제 부산 3경주를 가져갈 거고 7경주는 일반 경주를 분류해서 그 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부산 3경주 그 내용들 전개대로 확인하도록 하시죠.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4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국산 5등급 안마란정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마필들 꽤나 많이 나오죠. 뭐 2번부터 뭐 3번도 있고 뭐 6번, 7번, 8번, 11번까지 전개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 뭐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결국 레이스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 그리고 누가 가장 잠재력에서 앞서 있느냐 그것만 판단해 보신다면 또한 전개와 의지까지 확인해 본다면 압축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예요. 자, 우선은 기대치가 떨어진 마필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안쪽에는 1번마 부산볼트,
그리고 4번마 탐라 하늘. 또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10번마 알파하트,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블루 엠버입니다. 1번, 4번, 10번, 12번은 기대치가 떨어진다. 1번 부산볼트 같은 경우는 19년 5월이에요. 이제 19년 5월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급이 됐고, 그 이후의 경주에서 운영 자체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흐름은 따라갑니다만 거의 참가 의의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상 기대치를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4번 탐란을도 과거의 스피드가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고 지금 뭐 선취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레이스를 더군다나 1400을 따라가서 입상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알파하트 같은 경우도 흐름에 가담은 합니다만 입상 자체를 기대할 정도로 힘이 차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위지 또한 그렇고요. 12번 블루 엠버 같은 경우도 이제 휴양 이후에 직전 공백전을 판단해보고 이번에 경주를 판단해봤을 때도 아직 다리 상태가 베스트로 올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1번, 4번, 10번, 12번은 입상 기대치가 입상 가능권이라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마필들이다. 네 마리 마필들은 꺾어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간의 전개싸움, 전개도로 확인해 보시죠. 안쪽에는 2번마 디바인 킨도 선두권 공략에 나서줄 거고요. 3번 굿탱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5번마 퍼스트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밀려있는 선입이 되겠죠. 6번 패션 블레이드도 약간 밀려있는 선추입. 7번 윈드파크도 밀려있는 선추입. 8번 동반의 시작은 앞선 공략, 그리고 9번 미드나이키는 약간 처져있는, 그리고 11번마 버닝 파티까지. 앞선에서는 2번, 3번, 11번 정도, 그리고 중간 선입 정도는 8번. 아무래도 이렇게 뭉쳐 뛰는 경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쪽 2번, 3번, 그리고 8번, 10번, 그리고 중간 밀려있는 선추입에서 6번, 7번, 5번, 9번까지. 선두 선입이 아예 좀 뭉쳐있는 구도로 전개 상황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누가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빡빡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안쪽에 있는 두 마리 마필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누굴까요? 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앞말 한정,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자, 중심 마필은 3번마 굿탱크죠. 자, 주행 심사부터 여유감이 많았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기 역주가 뛰어나죠. 자, 원래는 입사 자체는요, 지금 이제 4조 마필로 돼 있습니다만 입사는 8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사 당시에는 유하영 마주님의 이제 말로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1년 3월이니까 올해 3월 달에 이제 이적을 하면서 류지영 마주님으로 옮겨갔고, 같은 라인이잖아요. 류지영 마주님으로 옮겨갔고 데뷔전을 4조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같이 준비를 해왔고 말 상태가 그만큼 자신감 있게 준비했었는데 그게 성과로 계속 나와줘요. 데뷔전 자체에서도 외곽에서 9번에서 게이트를 받고 나가면서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고, 직전의 경주도 안쪽에서 가볍게 선행을 나서고 나서부터 200m 구간에서부터는 거의 추진을 안 하죠. 상대의 압박이 없으니까. 기승했던 박지희 기수가 옆으로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뒤로 보고, 쪽 왼쪽으로 한번 뒤를 보고, 아무도 안 따라오네, 추진 없이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굿탱크란 마필은 잠재력 그 기대치를 끝까지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리가 1400이라는 거 딱 하나가 변수가 될 텐데, 상대들 자체가 굿탱크의 초반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진 않다는 거죠. 또한 마방의 자신감이라든가 기수의 자신감이라든가 또한 전개적 조건까지, 마필의 훈련 상태까지 모든 조건이 이 3번 굿탱크에게 앞서 있다는 겁니다. 이 3번과 굿탱크는요, 여기서 만에 하나 정말 재수가 없어서 2등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이번 레이스에서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는 힘든 경주다 라고 저는 한번 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3번 굿탱크는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은 안쪽에는 2번마 디바인 킴부터, 그리고 6번마 패션 블레이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9번마 미드나이트 퀸, 그리고 11번마 버닝 파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뭐 5번, 7번, 8번이 아예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하지만 5번 퍼스트 스타 같은 경우는 모래 반응이 최근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결정력 자체가 계속 아쉬워서 당일 상태와 흐름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윈드파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복이 심하죠. 자리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를 따져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흐름과 당일 상태를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8번 동반의 시작은 11번 버닝 파티에 이제 배은정 마지가 동반 출격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은 무리한 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리한 선행보다 선입을 선택해 준다라면 스피드 자체가 계속 성장을 가져가는 상황이라 8번 동반의 시작까지는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상대들보다는 좀 요건이 떨어지긴 하지만 5번, 7번, 8번은요 당일 상태에 따른 변수 계산해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앞선 3번 구탱크를 필두로 경주 운영을 펼쳐 나가야 될 텐데 안쪽에는 2번만 디바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감이 원체 좋습니다. 전개적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4월달에 외곽 11번에서 선행을 가서 좋은 모습을 버텨줬고요. 5월달에는 2차 승급을 도전했던 경기에서 상대가 없었긴 하지만 안쪽 선행을 가서 또 좋은 모습으로 연투를 가져가죠. 직전은 바깥쪽에서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레이스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또 코너에서 선두권에서 이제 흐름과 모래를 맞고 좀 밀려버리고 운영이 좀 나빠서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직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차 끈기를 보이죠. 그만큼 전개 조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안쪽에서 선행을 가지면 좋지만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모래를 맞으면서 운영을 해준다라면 이 마필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모주는 기수의 감량 조건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임안장인 지금 이호식 기수를 다시 한번 태우고 조용배 조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내용은 좋았어요. 이번 디바인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6번 패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비치가 얼마나 대단한 기수인지를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발주가 안 돼서 워낙에 늦추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직전의 경주가 어느 정도 발주 부분에 신경을 써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아예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는 그 페로비치 기수의 그 기승술 정말 놀랍죠. 외곽에서 상대를 보면서 12번에서 가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유가 많았어요. 다만 직선 구간에서 이제 외측으로 코너부터 조금씩 기대기 시작하더니 직선에서 많이 기댔던 그 아쉬움들이 좀 눈에 띄죠. 중간권에서 발주를 받았을 때의 운영은 분명 직전보다는 편하지 않을 겁니다. 또 빠른 마필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좀 편한 전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는데 그래도 기본 탄력 성장세로 판단해봤을 때 6번 패션 블레이드도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것은 분명히 맞죠. 바깥쪽에는 9번 미드나이트 퀸이란 마필은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래를 피해서 앞서는 꽉 나가버리거나 모래를 피한 처져 있는 전개에서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그런 레이스를 펼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레이스에서는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 조건을 이용한 전개를 활용해 준다라면 힘은 매번 남겨두고 있는 마필이라서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11번 버닝 파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번 동반의 시작이란 마필과 동반 출격을 합니다. 1월달 이후에 시황을 다녀와서 김혜성 기수가 고삐를 잡고 3번의 경주를 연속해서 입상을 시키는데 3번의 경주 모두 선두권 공략을 해서 선두권과 싸우면서 입상을 거뒀단 말이죠. 이번에는 확실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외곽에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자리를 가담을 하면서 능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던 또한 성과도 좋았던 11번 버닝 파티는 의지면에서도 여기 이 레이스에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해볼까요? 3번 9파티를 필두로 2번, 6번, 9번, 11번 4두간의 우선적인 접전 레이스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선 우위를 가져가 본다라면 외곽에 있는 11번 버닝 파티가 의지도 좋았고 성과도 좀 더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9번나 미드나이트 퀸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모래 피한 자리 이후에 한 발이 가능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던 만큼 역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디바인 퀸 안쪽에 있는 2번마 이제 디바인 퀸이란 마필의 최적 전개의 가능성 그리고 6번은 패션 블레이드가 아무래도 당일 가장 많은 후차권에서 인기를 끌어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은 꼭 알고 붙으셔야 돼요. 직전에 뛰었던 경주 흐름보다는 전개 상황과 지금 운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는 거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안고서 이 마필을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산 3개주 정리해 볼까요? 능력 성장세 그리고 잠재력 앞서 있는 3번마 구탱크를 가지고 붙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번마 미드나이트 킹과 그리고 11번 버닝 파티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시고 2번 디바이킹과 6번 패션 블레이드 역시 당일 상태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나머지 삼복 복병의 마필들도 같이 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4두간의 접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다면 3번 구탱크에 붙여넣을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된 내용 3번 구탱크를 필두로 해서 공개 추천 경주를 가져가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백동리도 현장에서 정리된 모습으로 압축된 마번으로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분석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부산 3경주 정리된 내용 확인해 보셨죠? 능력 성장세에서 뭐 구탱크를 놓고 압축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뒤에서 후차권 말씀드린 마필들의 내용들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적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3경주 현장에서 백동일 압축된 모습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서울 경주죠. 후반부 서울 경주. 9경주로 후반부 마무리입니다. 후반부 마무리 9경주. 제가 초반에 소개를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7경주가 아니라 9경주인데 후반부 마무리 9경주 경주 편성과 상황 전개도로 확인하도록 하시죠. 네, 9경주입니다. 일요경마 대미를 장식할 마무리 경주고 12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1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어요. 1등급 중에서도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과연 이번 레이스에서도 직전과 같은 능력을 보여줄까 고민되는 마필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죠. 우선은 그 중에서 입상 기대치가 떨어질 마필들부터 당연히 확인해봐야겠죠. 자, 3번마 플레이시스트곤, 그리고 4번마 브라이트캣, 그리고 외곽 쪽에서는요, 자, 6번마 리드머니, 그리고 7번마 해우, 외곽 11번마 딕시어게인. 5두는 입상 가능성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평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마 플래시스트고 같은 경우는 고개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이제 자력으로 입상이보다는 상대들이 무너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한 취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는 비 소식도 없고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못 되고, 4번 브레이트킥 같은 경우는 이제 7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함께 최근의 모습에서 끝걸음은 조금씩 힘은 다시 한번 차가고 있는다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기존의 그 스피드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6번 리드머니 같은 경우는 7세 안말로서 빠른 레이스에 조금 잘 따라다니는 모습은 보여줬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리드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입상 가시권으로 판단해 주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번 해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선행을 성공해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선행 못 가죠. 선행 가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선행 갈 수도 없고요. 7번 해우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11번 딕시어게인 같은 경우는 당일 인기를 좀 끌어줄 것 같아요. 최근에 5연승, 5연타를 성공해주고 있고 10번에 떠서 8번에 입상 가져갈 만큼. 근데 이게 지금 1등급 승급전이거든요. 지금까지 딕시어게인이 입상했던 조건은요, 모두 다 선행이었어요. 선행을 성공하지 못했던 레이스에서 입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선행 일변도에 대한 그 모습이 강해서 지금 1등급에 도전하는데 1등급에서도 나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많단 말이죠. 더군다나 부정도 있었었고 식약부진기도 좀 보였었고 베스트의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을 하게 되면서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만 선행을 가기도 힘들 뿐더러 선행을 가도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기 때문에 저런 이번 경주는 실버 딕시 여게인이 인기를 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검증이 먼저 우선이라고 봅니다. 1등급 레이스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3번, 4번, 6번, 7번, 11번 4두, 이 5두의 마필들은 입상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화의 포인트가 느껴지지 않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나머지 7두간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죠. 전개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나더 스마트 원 예측 선두권 가능해지고요. 2번 러닝스톤 같은 경우는 취입을 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죠. 3번마 5번마 글로벌 캡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앞선을 나가주려고 할 거고, 8번마 이스트 제트는 이 둘보다 좀 더 빠른 앞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9번마 야오 스마트 캣은 2선 선입, 그리고 10번마 플래티넘 유로 같은 경우는 약간 밀려있는 선입이 될 거고요. 12번마 게나리송도 이렇게 2선 선입. 앞선은 8번이 자리를 잡고 1번, 5번, 9번, 12번이 그리고 10번, 그리고 후미권에선 2번, 이렇게 레이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전개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거고 결국 중심적인 측면에서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다시 한번 이번 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이스트 제트겠죠. 13번을 뛰어서 10번의 입상을 가져갑니다.
9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한 번의 경주는 실격을 해서 우승을 했지만 실격을 했고, 2번의 경주는 이제 데뷔 초에 이제 과천시장배에서의 졸전, 그리고 SBS 2000년도에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4위. 딱 그 2번의 경주의 실패를 제외하곤 33조의 대표 마필이에요. 이제 다만 이번에 경주에서 59의 부중을 달고 이마필이 이 레이스를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른 타당성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직전 58을 달고도 여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전에 5월 16일 때 58을 달고도 여유가 많았고요. 더구나 직전의 경주는 당시에 선행을 갔던 마필이 도끼블레이드예요. 이스트제트가 먼저 나가자 도끼블레이드가 무거우니까 내가 먼저 나가면 너 못 따라올 걸, 도끼블레이드 12번이 선행을 갑니다. 자연스럽게 2선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렸지만 직선 와서 그 빨랐던 도끼블레이드를 잡아내고 아예 여유있게 우승을 가져가죠. 딱 1200 단거리에서는 8번 이스트제트는 정말 빡빡하게 압박을 받지 않는 이상은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마방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필의 다리 상태가 굉장히 좀 튼튼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늘어난 거리에서의 그 적응력 자체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단거리 1200m 지금의 상황에서 8번 이스트제트를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8번 이스트제트 59의 부중을 받았지만 이 레이스까지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더 많다. 도전권 자체에서는 안쪽에부터 봐볼까요? 5번마 글로벌 캡틴, 그리고 9번마 야호 스마트캣, 10번마 플래티넘 유로, 그리고 12번마 게나리송 정도가 입상 타진권이 될 겁니다. 안쪽에는 1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뭐 기대는 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직전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일 조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러닝스톤 같은 경우는 직전에 기립하고 늦발했거든요. 그러고도 거의 바닥에서 있었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여유가 있었어요. 상황에 따른 3차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마필 당일 조건에 따른 뭐 삼복에 활용해 줄 수 있는 마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건에 따른 최대 복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나머지 마필들의 기본 능력을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8번 넣고 5번, 9번, 10번, 12번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5번 이제 글로벌 캡틴 같은 경우는 장추열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전력이죠. 이 마필이 정말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성장이 좋았던 마필인데, 어느 순간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도 보이더니 그 부분에서 조금씩 힘이 떨어지고 기복을 좀 많이 보였던 모습이 있었었죠. 그것 때문에 2개월 정지도 먹었었고 다리 상태도 떨어지면서 최근에 조금 기복도 보였었고요. 궁백전 4월달 1400m 청담도끼 옆을 바위잡고 끝까지 코너까지 들어와서 좀 무너져서 직전 경주 장추열이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쪽에서 또 모래 맞고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거리가 1200이라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글로벌 캡틴이나 마필 자체가 워낙에 강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행권에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중속감도 좋단 말이죠. 계속해서 상태는 끌어올리고 있고, 이번에도 1200m에 이번 경주 1200m에 도전한 글로벌 캡틴으로서는 최선의 말머리는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9번 야호 스마트킷 같은 경우는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결정력이 좀 없죠. 하지만 상대들이 싸워준다라면 오히려 좋은 자리에서 밀려들어올 가능성, 매번 꾸준하게 기본기는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실 부분이고요. 10번 플래티넘 유로도 이제 단순 선행권의 모습에서 최근 장거리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만, 직전 1등급 경주에서는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점차적으로 각지를 변경해 나가고 있고 마필이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훈련 시 모습도 여유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45조에서 이제 김승근 조교사 그 45조 마방에서 51조로 이적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이마필에 대해 애정을 갖고 쏟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과는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10번 플래티넘 유로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당연히 외곽에 있는 12번마 게너리송이 되겠죠. 빠른 레이스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선행 레이스도 좋아하지만 빠른 마필들과의 경합성 레이스에서도 자기만의 능력을 끝까지 표출하는 게너리송이 상당히 매력이 좋은 마필이기도 한데요. 이제 부정과 파행 때문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도 바로 능력을 보였었고, 3월달의 경주는 3월달에 1등급 첫 도전은요 철저한 탐색전이었어요. 아니 말을 저렇게
미는 척만 하고 갖다 붙이고 직선에 와서도 미는 척만 하다가 이제 끝걸음만 살짝 누가 봐도 티가 많이 났는데 직전의 경주에서 아예 외곽에서 이스트제트와 경합을 하면서 함께 뛰어가죠. 8번 이스트제트가 강착이 되면서 우승으로 이제 확정이 돼버렸지만 2위를 차지하면서도 끝까지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주전 기수인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제한장을 차고 있고 말은 더 좋아졌고요. 상대는 부담증이 높아졌고 게나리송 그대로의 부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18조 내에서는 당연히 의지가 만땅이기도 하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8번 놓고 이스트제트는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봐줄 수 있는 전력이고 5번, 9번, 10번, 12번 4두간의 필수적인 접전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가져가야겠죠. 첫 번째로 관심을 우선 가질 수밖에 없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게나리송. 기본적으로 직전에 입상 이후에 좀 더 1등급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5번마 이제 글로벌 캡틴이나 마필도 거리가 줄어든 부분에서는 분명히 마필 상태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마 야호 스마트캣과 이제 10번마 플래티넘 유로도 각질 변경을 해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는 만큼 이 두 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8번 이스트제트를 필두로 5번과 12번에 좀 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레이스다. 정리를 해봅니다. 자, 구경주 정리된 내용 확인해 보셨죠? 8번만 이스트제트를 필두로 나머지 마필들 5번, 12번, 그리고 9번, 10번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어지는 마필들 그리고 복병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마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개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 분명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역시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마필들 상태 체크하고 안정적인 압축적인 모습으로 후반 마무리 해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호 경마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큰 한 주이기도 하고 지난주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첨가가 될 한 주일 것 같아요. 금, 토, 일 모두 중요합니다. 토요 경마도 중요하지만 일요 경마 무엇보다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백동일 현장에서 좀 더 좋은 내용과 압축된 승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에도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리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백동일 확실한 승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